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래스가 다른 영어 에픽 클래스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리쌤입니다. 오늘 나갈 스킬은요. 스킬 8과 9이 되겠습니다. 스킬 8은 의문사고요. 스킬 9은 what, which 플러스 n 이렇게 명사죠가 되겠습니다. 스킬 8부터 들어가 볼게요. 스킬 8은 의문사고요. 자, 의문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은 명사가 앞에 없는데 when, where, why, what, that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구조를 배웠었거든요. 그때 해석은 이렇게 했었죠. 뭐뭐 하는 때, 뭐뭐 하는 곳,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이유, 명사가 없이도요. 그 다음에 what은 원래 명사가 없죠.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that도 뭐뭐 하는 것도 해석 자체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뭐뭐 하는지, 어디서 뭐뭐 하는지, 왜 그런지, 또 무엇이 무엇을 하는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이게 바로 의문사예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근데 차이가 뭡니까? 자, 앞에 거랑 차이 느껴지시나요? 뭐가 바뀌었어요? 네. 그냥 의문사는 후가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이고요. 요거 해석도 사실은 요 앞에 해석하고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문을 들면서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Tell me what you want.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굉장히 사실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뭐뭐 하는 때, 뭐뭐 하는 곳, 이유 이거 둘 다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저 앞에 있는 빨간 글씨로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Tell me what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란 글씨로 해석하면은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해줘. 또는 빨간 글씨로 하면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줘. 상관없죠.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게 둘 다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What I want to buy is the Lego. 내가 무엇을 사고 싶은지는 조금 이상하죠. 파란색 글씨로 하면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빨간 글씨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사고 싶은 것은 그 레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을 보면서 한번 실전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문장이에요. A teacher can never tell where his influence stops.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교육자에 대한 티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일단 tell, 여러분들 다 아는 거 tell, 말하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알다라는 뜻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알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곳은 요거죠. 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일단 influence는 영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그치는지, 자, 어디에서 멈추는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죠. 이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방식으로 그의 영향이 멈추는 곳. 괜찮죠? 그의 영향력이 멈추는 것을 절대 알 수 없다. 결국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교사의 영향력이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르쳤으니까 이 정도까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교사로서 학생을 이제 길러내 본 경험에 의하면은 그 학생들이 정말 내가 그냥 던진 한마디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감화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사가 말 한마디 던진 게 정말 그 학생의 몇십 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 한마디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역시 두 가지 가능한데요. 의문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나는 괜찮아. 그냥 내가 전에 배운 것처럼 뭐뭐 하는 곳으로 해석할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둘 다 어색하지 않은 해석이 있고요.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The question isn't who is going to let me, is who is going to stop me. 자, 여기 who가 두 번 등장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의문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누가 나에게 허락을 해줄지가 아니라 누가 나를 막을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허락해주기까지 문장의 뜻은 기다리지 않고 나는 막는 사람만 중요하지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내 의지가 중요해. 뭐 이런 내용의 글인데요.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허락을 해주는 그 사람? 이렇게는 제가 안 배웠죠. 저희는 앞에서도 who는 이렇게 명사 없이 쓴다고 안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who로 시작하면은 그냥 의문사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명사가 올 자리인데 who로 시작했다? 이거는 거의 다 의문사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허락을 해줄지, 누가 나를 막을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Life is half spent before we know what it is. 일단 spent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spend라는 소비하다라는 겁니다. 쓰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과거형 spent,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도 spent입니다. 그래서 반이 소모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비동사 플러스 pp. 저희가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렸는데 뭐뭐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죠. 그죠? 요거 what it is,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의문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인 것을 알기 전에.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what it is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는 what is it? 중간에, 문장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의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 what is it? 이라는 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용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해석, 오로지 해석. 그래서 이 문장이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라고 했을 때 잘 해석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인생이란 참 오묘하다. 한 반 정도 살아봐야 그때 이게 인생이 무엇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리 알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2번 문장입니다. You are not your mistakes. They are what you did, not who you are. 이것도 되게 멋있는 말인데요. 일단 너는 네 실수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문장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 너는 네 실수가 아니야. 네가 실수를 한 게 너 자신은 아니다 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They are what you did. 네가 한 것이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어떠세요? 네가 한 것이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They are what you did. 이때는 밑에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 지금 의문사 단원이 스킬이긴 하지만 앞에 나온 거를 일부러 섞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문장을 읽을 때 이 what은 앞으로 의문사로 쓰일 거예요? 아니면 관계사예요?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죠. 어떤 문장을 읽든지 이걸 딱 보고 그 문맥상에서 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선택을 하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조금 연습대라고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수란 네가 무엇을 했는지 그 행동일 뿐이지 not who you are. 이것도 되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너 자신은 아니다. 네가 누구인지, who는 무조건 뭐뭐 하는 사람으로 해석하진 않는다고 했죠. the person 뭐뭐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앞에 the person을 씁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했는지다. 그러니까 네 실수로 너를 규정하지 마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되게 이제 대꾸가 되면서 멋있는 말인데요. We make a living by what we get, but we can make a life by what we give. 자, 일단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make a living 하면은 먹고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make a living이나 make a life는 되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make a living은 아예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계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뭘로 생계를 유지해요?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로. 해서 괜찮죠?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밑에 건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얻는 것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렇죠? 우리가 뭘 얻어야지 그걸 가지고 뭐 밥도 사 먹고 이런 거죠. 근데 이 다음에 make a life라고 했어요. make a life는 사실은 자주 쓰는 그런 아주 수거적인 표현은 아닌데, 이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 make a life, 삶을 만든다라는 이런 비슷한 멋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make a living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모함으로써 by what we give, 우리가 무엇을 주는지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주는 것에 의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냥 얻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얻어오면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어떤 나눔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make a life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문장을 가져온 거예요. Dr. Martin Luther King said, "The ultimate test of a man is not where he stands in moments of comfort and convenience, but where he stands at times of challenge and controversy." 일단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되게 이것도 멋있는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ultimate 하면은 궁극적인 이란 뜻입니다. ultimate test 하면은 궁극적인 테스트라는 뜻이죠. 뭐 끝판왕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끝판 테스트가 되는 거죠. 테스트는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지,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아니다. 그가 서 있는 곳,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습니까? 뭐 저는 앞에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죠. 어디 서 있는가? comfort 하면요. 안락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convenience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편리함. 편의점 할 때 이제 convenience stor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omfort, 우리가 편할 때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이 위치한 것을 보면은 테스트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궁극적인 테스트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테스트는 어느 순간에. 그렇죠? 여기 나레이 법이 나왔죠. But where he stands at times of challenge and controversy. 그렇죠. challenge라는 건 뭐냐면은 도전이죠. 도전과 또 controversy 뭐예요? 네, 논란의 순간에 그가 어디 서 있는지, 그렇죠? 거기서 이 사람의 궁극적인 테스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man은 남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얘기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 사람 테스트해 보려면은 사실 되게 힘들고 막 도전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논란거리가 많을 때 이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판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꼭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로 많이 읽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해석이 되는 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읽다 보면은 비슷한 뜻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약간 이제 의문사가 들어갈 때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렇게 의문사적으로 해석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미리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좀 긴 문장 금방 읽었는데 지금까지 읽어오는 게 조금 헤비하니까 다음 스킬은 좀 짧긴 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쉬었다 오셨습니까?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장입니다. If the writer changed the main character, the focus of the story must also change. Whose story it is affects what the story is. 자, 두 문장이긴 한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뒤쪽에 있어요. 근데 앞에 문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must also change 할 때는 must는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뭐 바뀌는 게 틀림없다로 해석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바뀌어야 한다라고 해석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부분 이겁니다. Whose story it is. 자, 누구의 이야기인지,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affects what the story is. 자,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의문사로 해석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 스토리가 무엇인지. 자, whose는 무조건 그냥 의문사로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Whose story it is,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결국 affect, 뭐한다? 영향을 끼친다. What the story, 스토리가 무엇인지.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메인 캐릭터가 스토리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가져온 게 하나 있는데요. 크루엘라입니다. 크루엘라는 원래 디즈니에서 악역으로 나왔던, 그렇죠? 악역으로 나왔던 주인공이 따로 있고 악역으로 나왔던 인물인데 이제 크루엘라라는 아주 그 이야기를 아예 영화로 만들어서 이 사람의 얘기를 선생님도 조금 보다 말았는데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악역이 됐는지 이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니까 당연히 스토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겁니다. 65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If the writer changed the main character, 요거는 금방 했고요. 66번으로 갈게요. When something goes wrong, people obsess about why it happened, whose fault it was, and why me.
자, 여러 개가 들어갔죠. 일단 obsess라는 단어부터 볼게요. obsess는 집착하다라는 뜻이에요. obsess, about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그냥 의문사로 해석해 주시면 자연스럽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석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것이 일어난 이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관계사에 앞에 the reason이 생략된 것처럼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것만큼은 어떻습니까? whose로 시작하면은 그냥 의문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그리고 왜 난지 이렇게 묻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왜 일어났지? 누구 잘못이지? 그리고 왜 나한테 일어났지? 여기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해결하기보다는 누구 잘못이야? 누가 잘못했어? 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 한탄만 한다는 건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67번으로 갈게요. John Locke가 한 얘기를 가지고 문장이 시작합니다. John Locke believed that our experience shapes who we are and who we become. 여러분들 shape 하니까 shape이 좋은데 뭐 이렇게 해서 몸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죠? 자, 위치 한번 보세요. 이거 그래서 NVN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experience가 N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명사의 S형이 아니고요. 동사 S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shape는 형성하다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습니까? 예, who는 무조건 그냥 의문사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who we become, 우리가 누가 되는지를 형성한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hape는 동사에 오는 자리 형성하다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Children systematically measure themselves against their peers on everything, from skateboarding ability to who has the most friends. 다소 좀 긴 문장 같은데 조금 묶어볼게요. 일단 단어 한번 보시면요. systematically 하면은 체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system이란 단어에서 나오긴 했는데 systematically 이거는 강세가 systematically도 아니고 systematically도 아니고요. systematically가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systematically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체계적으로 measure themselves 그들 자신을 계속 어떻게 한다? 평가한다, 재다 이런 뜻입니다. against their peers. 여기서 peer는 against는 원래는 어디에 반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을 삼는 대상을 가리킬 때 against 다음에 넣거든요. peer는 뭡니까? 또래를 가리킵니다. 그냥 friends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은 peer라고 하면은 나이가 비슷한 사이를 peer라고 합니다. 또래라고 하죠. 좀 기니까 여기를 한번 묶어볼게요. 전치사 명사는 묶을 수 있다고 했죠. Against the peers on everything. From skateboarding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연습하고 싶은 분은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to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원래 명사가 올 자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who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의문사도 누가 친구가 가장 많은지 라는 사실은 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친구가 많은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다 비교를 하는데 이것까지 다 비교를 한다. 항상 피어에 대한 이제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른 되면 조금 나아지는데 어렸을 때는 되게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 사면은 다 무슨 유명한 윈드브레이커 하나 사면 다 사야 되고 그래서 뭐 오죽하면 부모님들 뭐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피어 프레셔가 굉장히 강한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9강 바로 이어서 할게요. 9강 별거 없습니다. what하고 which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에서 배운 이 정도는 영작 가능하시죠. 너 무슨 색이 좋아? 라고 했을 때 what이 따로 쓸 수는 있지만 무슨 색이라 할 때는 그냥 what color 하면 무슨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what은 원래 무엇인데 what color 하면 무슨 색이라는 해서 무슨 이란 뜻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앞에 시작하는 의문사는 저희가 익숙한데 이게 중간에 지금까지 배워 연습해 온 것처럼 중간에 들어갔을 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문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해석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은 금방 이해되시는 수준일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볼게요. what color나 which color는 비슷한 뜻입니다. which는 약간 좀 그 대상들이 좀 한정이 돼 있을 때 한정을 해서 그 여러 개 있는 중에 뭐라고 얘기할 때 which를 쓰긴 하지만 사실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which n은 그냥 무슨 어떤 n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69번 문장입니다.
You have to decide what kind of difference you want to make. 자, what이 아니라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니라 이제 kind가 들어갔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석은 뭐예요? 항상 그냥 무슨 kind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니까 어떤 종류의 difference를 차이를 you want to make 네가 만들고 싶은지 make a difference. 이거는 차이를 만들다라는 뜻은 그냥 두각을 드러내다, 두각을 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들고 싶은 difference가 뭔지 네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인 구더 굉장히 유명한 동물 공부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70번 문장으로 갈게요. You can never tell what type of impact you make on another's life by your actions or lack of action.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ell, 저번 시간에도 아마 했을 텐데 그 교사 얘기하면서 알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What type of impact,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 얘기가 아니니까 어떤 임팩트를 네가 만들어내는지 다른 사람의 라이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일단 해석 간단하죠? 어떤 종류의 임팩트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네가 만들어내는데 자, 이 표현이 사실 뒤에 부분이 좀 재밌어요. 액션에 의해서 네가 뭘 함으로써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네가 안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차이도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것도 영향을 주지만 사실은 관심을 끄고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할게요. 71번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Suffering teaches us only that we suffer. Joy shows us which way we should go. 이것도 제일 의미 있는 말인데 일단 suffer는요 고통받다는 거죠. 그래서 ing가 붙었으니까 고통받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알려주는데 뭘 알려줘? That we suffer. 그죠? 우리가 고생을 한다는 것만 알려주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 이제 대조해서 suffering과 joy를 대조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joy는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 Which way we should go.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which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무슨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라고 했죠.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지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뭐 돌려서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면은 고통은 그냥 그래 우리가 싫어한다는 건 보여주는데 어떤 걸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해야겠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72번으로 갈게요. When we have to offer an account of our actions, we consciously understand which excuses might be acceptable. 그래서 일단은 offer라는 단어, 우리 offer 한다는 얘기 많이 쓰거든요. 사실 제공하다라는 뜻이고요. account는 뭐 계좌라는 뜻도 있지만 설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명을 제공해야 될 때 we consciously understand. conscious 하면은 원래 의식적인이거든요. ly가 붙어서 consciously 의식적으로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뭘? which excuses.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건데 무슨 변명이 might be acceptable.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accept 하면은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인정하다 이런 뜻인데 수용하다라는 뜻이 acceptable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명하는데 이 변명이 먹힐까? 안 먹힐까? 너무 엉뚱한 변명인가? 라는 걸 항상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어카운트 단어들이 좀 어렵긴 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 이건 특이하게 고1 모의고사인데 아마 딱 읽어보시면 어디서 어떤 문제에서 나왔는지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The above graph shows. 딱 그래프 문제죠. 위에 있는 그래프 shows 이러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What devices British peopl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when connecting to the internet in 2014 and 2016.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 사실 쇼에 대한 다 전체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해석은 어떻다? 무슨 디바이스들을 사람들이 consider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consider는 이제 고려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터넷에 접속할 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다라는 consider 나왔었고요. 뜻은 영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장치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실 겁니다. 뭐 실제로 보면은 어느 게 나왔을 1등 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스마트폰이죠. 네. 여기 보니 랩탑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뭐 참고로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74번 문장입니다. Over time, babies construct expectations about what sounds they hear when. 자, over time 하면요. 그냥 over time, 끝난 시간이 아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뜻이고 babies construct 하면은 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제 짓다라는 뜻인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구성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expectations, 기대를 구성하는 거죠. 기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 what sounds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이 문장을 가져봤는데 어떤 사운드들을 그들이 들을지 언제 들을지. 그러니까 애들이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 알죠?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 체계적인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운드가 나오겠지, 이럴 때는 이 사운드가 나겠지. 나름대로 그 머릿속에서 다 법칙이 구성이 되면서 나중에 말을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기한 인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소리들을 그들이 들을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의문사 또 what, which 여러 가지 다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예. 특히 뒤에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엄청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복습하실 때 너무 그 단어에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보면 단어들이 제법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모의고사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여러분들 이 단어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단어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이 단어들을 안다고 가정하고 모르시면 살짝 뜻을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읽어 나갈 수 있는지 제대로 해석이 되는지 거기에 집중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